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 강사 이세영입니다. 목소리가 죄송해요. 예. 방학 특강이 거의 이제 그 마무리를 가고 있는데 이쯤 되면은 좀 목이 좀 많이 가라앉아가지고 낭낭하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현재 다원교육 시대인재 세움학원에서 내신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메가스터디에서 수능 수업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관련 학교 나왔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이 과목이 수능까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내신으로서 대비를 어떻게 할지 말씀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수업 소개를 드릴게요. 선택 과목으로서 수능으로서의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네, 인원이 사실 근데 이 얘기는 뭐 아마 뭐 물리, 화학, 다른 생명과학 선생님들 많이 하실 내용이어서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네. 작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고 작년이 아니라 그 전에도 많이 선택했고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만 명이 선택을 했고요.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을 보통 많이 선택하고 물리나 화학은 그 절반 이하를 선택합니다. 근데 이게 점수를 보면은 작년이 좀 예외적이고요. 작년을 제외하고 그 전까지는 보시면은 거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과목 중에서 1등급 컷이 제일 낮은 과목이었어요. 가장 고득점을 받기 어려운 과목이었고 심지어 요 시험은요. 전국의 만점자가 그 100 몇 명밖에 안 나왔어요.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선택자 수는 많은데 고득점이 어렵다 보니까 표점에서 굉장히 유리한 과목의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위권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얕아가지고 지구학은 많이 선택한 경향이 있는데 막상 들어와서 시험을 봐보니까 본 시험에서는 고득점을 받기 어려워서 표점에서는 좀 유리한 과목이었습니다만은 작년에 바뀌었어요. 예, 작년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뭐 아시는 것처럼 뭐 킬러 문제 좀 시끌시끌했잖아요. 그래서 문제들이 학생들을 당황시키는 문제가 없었고 대부분 이제 착실히 공부한 학생들이면은 유형에서 새로운 문제가 없어가지고 잘 봤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 점수 잠깐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잠깐 말씀드려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본 시험에서는 항상 점수가 낮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6월하고 9월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6월하고 9월은 쉽게 나오고 항상 본 시험에서 어려웠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 거의 40점 초반까지 떨어지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 차이는 뭐냐면 6월하고 9월 문제에는 이따가 그 단원 보여드릴 텐데 지구과학의 마지막 단원에 계산 문제가 있는데 계산이 안 나와요. 계산 문제가 안 나와서 6월이나 9월 시험까지는 뭐 재학생도 그렇고 수월하게 풀 수 있다가 본 시험에 계산 문제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계산 문제 하나 들어간다는 게 단순하게 어려운 문제 하나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 시험장에서 좀 페이스가 좀 꼬이게 돼요. 그 한 문제 때문에. 5분 이상 잡아먹으면은.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 마지막 문제에 그 19번 문제, 20번 문제 계산 문제가 하나 들어감으로 해서 점수가 좀 낮았고 그러면 그 계산이란 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냐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조금 물리적인 베이스가 필요한 학생들한테 유리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지구과학을 착실히 공부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시험장에서 어떤 번뜩이는 재치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약간 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고득점을 받기에 좀 공부하기에 나름대로 또 애로가 있던 과목이었습니다만은 작년에 좀 쉬웠죠. 예. 단원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단원명이 유인물에는 작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예. 물화 생에 비해서 단원 수가 많습니다. 이게 지구과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단원명이 20개가 넘어요. 소단원명이. 수능은 여기에서 이제 한 단원당 한 문제 정도가 나오니까 거의 매 단원당 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나마 수능은 양이 많아도 물론 정리하기가 벅차기는 하지만 단원에서 그래도 중요한 개념 하나하나 체크하다 보면 나름대로 얼추 대비할 수 있는데 물론 양이 많다 보니까 이게 단기간에 정리는 안 돼요.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몇 개월 만에 끝나는 건 아니고 거의 1년 정도 꾸준히 이제 단원을 정리해야 되는 좀 양이 많은 과목인데 내신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신으로 가도 여전히 양에 대한 부담은 있죠. 양은 많고 수능하고 달리 단원마다 나와야 될 어떤 문제들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내신으로서도 그 양에 있어서는 결코 적진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학생들이 미리 방학부터 이렇게 좀 차근차근 챙겨야 되는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은 최소한 내신 기간에는
조금 집중해 가지고 좀 이렇게 쏟아 부어야지만 그 양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원의 성격이 어떻게 되냐면 성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1 단원은 예 뭐 들어보신 그 지구과학에 대한 어떤 그 전형적인 이미지들하고 비슷해요. 뭐 암석, 암기할 거 많은 거. 이게 중간고사 범위죠. 요건 좀 암기가 강하고요. 2 단원 내용은 날씨나 기후인데 그래프가 나와요. 예 해석이 중요하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3 단원이 뭐냐면 계산이 나오는 우주 단원입니다. 가장 고난이도 단원이에요. 시간도 좀 필요하고. 특히 물리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은 좀 어려워하는 과목인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예. 결국 요것만 들으시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부터 1단원 중간, 아니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가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이 근방에서는 보잉고를 제외하고 모든 학교가 전부 진도는 그냥 변형 없이 쭉 나가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학교별반이 아니라 연합반을 들어도 큰 상관은 없거든요. 대부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끊어지는 범위도 비슷하고 대체로 나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이 이렇게 되다 보면은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학생들이 내신을 치르면서 단원의 난이도가 이런 특성이 있어요. 갈수록 어려워져요. 1보다 2가 어렵고 2보다 3이 어렵고 각각의 단원 중에서는 앞부분보다는 뒤가 어렵고 앞부분보다는 뒤가 어렵고 이게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이게 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지금 첫 번째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게 들으시려고 오셨을 텐데 첫 번째 중간고사는 그래도 학생들이 가장 긴 시간을 준비를 해요. 벌써 1월, 2월, 3월, 4월 넉 달 준비할 수 있죠. 첫 번째 중간고사. 그런데 준비하는 모든 시험 중에서 가장 쉽죠. 선생님들도 딱히 어렵게 내시지 않아요. 이건 모든 과목에 대해서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첫 번째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일단 첫 번째 중간고사 시험 문제는 그냥 평이하게 내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뭐 난이도를 조절하고 수준을 안 다음에 이제 2학기에 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등급에 대한 어떤 변별을 가르시거든요. 그래서 첫 시험을 치르고 나면 어떤 결과가 보통 생기냐면은 학생들 입장에서 문제가 좀 쉽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고득점이 속출합니다. 등급이 안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이 내신 관리라는 거는 안정적으로 첫 시험부터 쫙 관리를 해야 하는데 과목의 성격이 갈수록 어려워지다 보니까 첫 시험을 못 봐도 물론 뒤에서 만회할 어떤 기회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왕이면은 처음부터 등급을 잘 가지고 가야 되는데 반대로 첫 시험에서 좀 삐끗하게 되면 1년의 계획이 좀 꼬여버리는 성격이 있는 거죠. 예, 뒤에서 만회가 좀 어렵고요. 첫 시험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고 어떤 의미에서 어렵냐면은 문제는 쉽지만은 고득점을 받기 위한 대비는 좀 어려운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구과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시험 너무 중요하고요. 제 수업의 특징인데 수능이든 아니면 내신이든 동일합니다. 양이 많으니까 잘 정리를 해야 되고 시간 안에 빨리 푸는 것이 중요한데 거의 1분당 한 문제꼴로 풀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이제 저하고 연습하면서 학생들의 방법으로 푸는 거 말고 제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들을 해야 되고요. 강남 동네사 스터디에서 이제 학생들이 저에 대한 평가를 그냥 간단하게 넣어봤습니다. 예, 뭐 주관식도 있고 이번에 수능이 끝나고 이제 여러 문자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좀 보람 있었던 문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학생이 작년에 5등급이었어요. 5등급이어서 저를 만났어요. 그리고 시험 당일날 저한테 만점 받았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좋은 성적을 받는 거는 잘하는데 이 학생은 물론 학생이 열심히 노력한 게 있죠. 뭐 저한테 고맙다고 해서 감사하기는 한데 5등급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으로 성격이 바뀌었다는 거,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다는 거. 예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하나가 곤혹스럽게 했는데 작년을 기점으로 지우하기 좀 쉬워졌다는 거. 아마 기조가 유지된다면 예, 그런 특성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예, 수업 컨텐츠에 대한 설명은 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지구과학 내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문항수가 많습니다. 문항수가.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20문제에서 30여 문제가 나와요. 그럼 20문제가 나오는 학교는 적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객관식이 20문제고 이런 학교는 처수령이 한 6문제가 나오는데 객관식은 1번부터 20번까지밖에 없지만 서술형 문제가
이게 괄호로 이렇게 쭉 내려가요. 1번, 2번, 3번. 2번 문제도 경기고가 이런 식인데 1번, 2번, 3번. 그래서 이런 학교도 다 합치고 나면 거의 30문제가 되고 객관식만 30여 문제가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중상고 같은 경우. 그런 학교는 서술형이 없이 객관식만 나오는데 이렇게 풀던 저렇게 풀던 대부분의 학교가 거의 30여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30여 문제가 시험 기간 안에 그 시험 시간 안에 풀기에는 학생들한테 조금 벅차요. 특히 그림이 눈에 익지 않으면은 모든 문제가 수능형 문제다 보니까 수능 문제도요. 30분에 20문제를 푸는데 제 학생들이 30분에 20문제를 푸는 게 수능인데 그거보다 조금 시간을 더 주고서 30문제를 푼다는 건 학생들은 굉장히 벅차죠. 그래서 이 과목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아야 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빨리 풀지를 체크하는 게 관건인데요.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요. 대부분의 모든 학교가 수능 자료에서 거의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림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림은 그대로 나오고 기억, 니은, 디귿, 선지가 보통 바뀌어요. 선생님들이 새로운 그림을 만드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미 공개된 문제를 그냥 내세요. 이 수능 자료라는 것은 보통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평가원 문제. 평가원 문제라는 거는 6월, 9월 본 수능 시험을 뜻하고요. 죄송해요. 여기 요거 잘못 나왔는데 이미 발매가 됐어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부교재로 수능 특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사셔도 좋습니다. 수능 특강이라는 책과 여름쯤에 수능 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게 매년 541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소스가 뭐냐면은 고3들이 보는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거는 3월, 4월, 7월, 10월에 치르는 시험이에요. 요 사이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걸리면은 가장 최근에 모의고사도 조금 챙겨야 돼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뻔한데 문제는 이 교과 과정 이후에 너무 많이 누적이 됐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출문제도 지금 상당히 쌓였죠. 수특만 해도 한 2,000문제가 쌓였어요. 올해까지 합치면 2,500문제예요. 교육청 모의고사 이것도 몇백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봐야 될 문제가 3,000에서 4,000문제 이상으로 벌써 넘어갔어요. 이 중에서 나와요. 이거는 내신 기간에는 다 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주변의 도움으로 꼭 나올 만한 문제를 좀 셀렉션해야 돼요. 요건 나올 만하다. 요건 나올 것 같지 않다. 이건 너무 고3이 풀 만한 문제다. 이건 너무 자료 요소 문제다. 그런 거 뺀 다음에 꼭 풀어야 될 문제만 제가 고르는 게 여기에서 한 500여 문제를 고르고요. 여기에서 또 한 500여 문제를 골라서 합쳐가지고 제가 1년 동안에 보통 한 1200에서 1500문제 정도를 1년 동안 학생들한테 이제 제공을 해요. 그럼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4번으로 나누게 되면은 한 시험당 300에서 400여 문제. 요게 이제 학생들이 꼭 풀어야 될 문제이고 이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은 안정적으로 보통 1등급은 가고요. 사실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는 친구들은 이거보다 더 풀기는 합니다. 예. 그럼 이제 거꾸로 내신 기간이 한 5주에서 6주 정도 기간이니까 나눠 보시면은 한 주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한 100여 문제라는 걸 아시겠죠? 결국에 관건은 그겁니다. 한 주 동안 100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성적이 나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신 기간이 바쁘잖아요. 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요 100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자기가 완벽하게 풀 수 있으면 성적은 나오고요. 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조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성적을 잘 받는 친구들은 뻔합니다. 과제를 줬는데 과제를 해결하는 학생 성적 잘 나오고 과제를 못 풀면은 성적이 안 나오고 과제가 왜 중요하냐면 과제 문제 그대로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대비는 조금 쉬운 과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자기 걸로 만들고 이행하는 거는 좀 별개 얘기지만요. 눈에 익어야지만 시간 안에 풀어요. 눈에 익은 학생은 과제에서 봤는데 문제가 나오면 봤던 문제니까 빨리 이제 기억 니금만 해결하면 되고 그 그림을 보지 않는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 되죠.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의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거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여드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 학교의 작년 문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땡땡고인데 중동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작년 중동고등학교 수업을 했었는데 다른 학교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대표적으로 한 학교만 가지고 왔어요. 시험지를 딱 받았어요. 학생이 시험지를 가지고 왔어요. 1번부터 23번 그리고 서답형 6문제가 있었는데 다 과제장이 있었어요. 또는 교재에 있었어요. 적중이라고 쓰인 거는 완벽하게 똑같이 나온 문제인데 그게 8문제, 9문제가 됐었고 그림이 유사한 거. 어, 두 개의 그림이 나오는데 하나는 완벽히 똑같다. 뭐 그런 거는 유사로 잡았고 선생님이 직접 내신 것들이나 아니면 조금 변형하신 거는 변형이라고 잡았는데 보시다시피 거의 유사합니다. 과제 해결한 학생은 시험 잘 보고요. 과제 안 한 학생은 이제 조금 어려운 거죠. 예.
화면에는 넣지 않았는데 유인물에는 넣었는데 그 몇몇 학교들은 상당히 고3 수준까지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참조를 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몇 주의 수업이 어떻게 진행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 이제 지구과학은 6+1 구성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첫 시험은 5+1이에요. 예, 첫 중간고사만 5주 안에 좀 빡빡하게 나가야 되는데 첫 수업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적었다시피 첫 수업에 아주 어려운 킬러 단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주 어렵다의 정도가 어떤 정도냐면은 고3 기준으로도 거의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어려운 단원이에요. 예. 고체지구가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다른 대단원에 비해서는 조금 쉽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고체지구에 어려운 개념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하필 첫 시험에 나와요. 첫 수업에. 그 조개념 이해해야지만이 고득점으로 갈 수가 있고요. 3주차까지 개념 수업을 진행을 하고 4주차하고 5주차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리하는 수업인데요. 음, 정리하는 수업인데 매 주당 과제가 거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여 문제 정도 이상이 나가는데 그 문제를 꼭 해결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 그럼 그래프 해석이 아니라 그리는 본인이 직접 그릴 수 있는 연습까지 저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커리큘럼. 예. 1년 동안 어떻게 그 지구학 대비하실지 간단하게 안내를 넣어놨고요. 교재는 교재 안에 최근 3개년의 평가원 문제들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과제장이 있고 과제 잘 풀어야 되고 이 부분을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냥 지구학은 나올 문제가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다. 그 문제 잘 풀면 된다.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은 제가 이제 그 예년의 학교들 다 이제 학교마다 다 다수의 1등급 학생들을 배출을 했는데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성격이 있더라고요. 특징이. 첫 번째는 과제 잘하는 거. 이건 많이 강조드렸고 두 번째는 수능 문제인데 학생들이 한 번의 수업으로 문제 풀면 당연히 안 풀리잖아요. 질문이 생겨야 돼요.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고 안 하는 학생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질문하는 학생은 과제를 시도한 학생이고요. 질문이 없는 학생은 아주 예외적으로 혼자 해결하는 학생들이 소수의 인원들이 있긴 하지만 거의 과제를 안 했다고 보면 되는데 그럼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질문할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클리닉 수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들을 이제 개설을 하시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저는 선의로 여러 시간을 깔아도 학생들이 바빠요. 예, 다른 학교 때문에 다른 수업 때문에 안 되고 여러 일정 때문에 바쁘고 그래서 여러 번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해낸 최대의 어떤 타협이 뭐냐면은 저는 매 요일마다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데 시간대가 17시에서 18시 보통 이제 18시면은 저로서도 수업이 시작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도 학원이 시작하는 시간이죠. 딱 그 전 시간. 다른 학원 가기 전 시간. 학교 끝나고 바로 와도 되고요. 요 시간에 오는 게 아마 제일 조금 서로 만나기가 좀 수월하더라고요. 수업 후에 잡으면은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안 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요일을 월부터 금요일까지 전부 다 이제 클리닉을 개설을 하니까 문제 풀다가 조금 어려운 학생들은 뭐 학교에서 뭐 문제를 풀다가 안 된 거 가지고 와서 집에 가기 전에 아니면 타 학원 가기 전에 저한테 잠깐 질문하고 가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활용해 주시면은 조금 자신들의 어떤 궁금함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운 교육의 수업을 안내를 드릴게요. 학교별과는 딱히 없습니다만은 첫 시험은요 정말 모든 학교가 연합반으로 다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진도가 다 동일하고요. 학교에서 강조하는 부분도 동일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어떤 특성이 나눠지는 거는 1학기 중간고사 이후고요. 첫 번째 시험은 거의 비슷하니까요. 예. 토요일 아침하고 일요일 저녁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아침에 좀 목이 잠겨가지고 죄송하고요. 어, 유인물 읽어보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따로 저한테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